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이런 동사 형식이 나타날 때 동사 구성이 조동사의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에 이때 이 조동사를 얘기합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무엇을요? 본동사를. 그러니까 본동사를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 이렇게 도와줍니다. 모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mother, 그 다음에 auxiliary라는 게 있습니다. 즉 조동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처음 mother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도와주는데 의미로 도와줍니다. 의미로. 어떤 걸로? 보조적 의미를 조동사 G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의미가 없는 단어는 없으니까요. G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보조적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전치사에서 얘기를 할 때 전치사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사적 의미를 자리보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명사라는 걸 택해서 같이 합쳐서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품사였죠. 접속사도 접속 단위를 뒤에 붙여가지고 그래야 문장에서 기능을 하는 거죠. 조동사도 그러한 보조적 의미를 이때 조동사가 갖는 보조적 의미는 부사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건 이제 이따가 설명하고 그런 보조적 의미를 원래 동사의 의미에 합쳐서 이 동사를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보조적 의미를 본동사에 더해서 동사의 뜻을 완성시켜 주는 게 모달이라고 하는 조동사예요. 그 다음에 이 auxiliary는 뭐냐면 문법적 기능입니다. 문법적 기능을 동사에다가 보태서 동사의 역할을 완성시켜요. 둘 다 동사를 도와주는 건 맞지요. 그러면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하느냐? 자, 조동사의 문법적 기능을 보면 조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원형이 이렇게 올 때 이게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게 처음에 시제를 표현해줘요, 얘가. 그러면 그게 뭐죠? shall이라든가 will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알아서 시제를 나타내준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그 시제. 이게 미래를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완료 시제 같은 것도 나타내죠. 해보동사 대표적으로. 해보동사에 이렇게 써서 완료 시제를 완성해주고 진행 시제도 마찬가지죠. 진행 시제도. 진행은 비동사가 하죠. 동사를 파생시켜서 현재 분사를 만들어서 진행 시제로 완성하기도 하고 또 비동사 같은 경우에 태를 만들죠. 태. 능동태, 수동태 할 때 수동태를 만들어서 비동사에다가 그리고 BPP 해서 만들고 또 비동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가정법에서 보면은 갑자기 were to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가지고 가정법 미래 시제에 순수 가정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두 동사 같은 경우는 지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의문문 만든다고 들어오고 또 부정문 만든다고 들어오고 이렇게
주동사 같은 경우는 좀 몇 가지 있죠. 강조를 나타낸다 그러고 도치돼서 도치문을 쓸 때 두가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러고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이게 의문 뭐 부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럴 때 사용하는 동사들. 자, 원래 동사 본동사에 문법적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이 동사의 기능을 완성하는 게 auxiliary예요. 조동사. 그리고 이 이외에는 모달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늘 들어본 9개의 조동사. 뭐 can, could, may, might, must, shall, should, will, would 하는 그 조동사가 모달이에요. 얘는 뭘 하느냐?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조동사를 공부한다 했을 때 핵심은 물론 이거 중요하죠. 자, 여기서 잠깐 문법적 기능하는 조동사 5개요. 아시죠? will, shall이라고 하는 거 하고 해보 동사나 비동사 늘 보는 동사인데 요 기능을 할 때 시제를 만들거나 태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을 할 때는 해보 동사, 비동사는 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해보 동사나 비동사가 일반 동사로 사용되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동사라고 분류한다. 이거 조동사인가? 이렇게 생각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문법적 기능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본동사에. 자, 그래서 auxiliary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5개의 조동사가 있다. shall, will, have, 비동사, 두동사 이렇게 있으니까 정리가 됐어요. 조동사는.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9개의 서법 기능을 가진 조동사. 그래서 요 조동사 요 뭐들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요것은 그냥 조동사라고 하고요. 이걸 이렇게 조동사라고 하고 요것을 서법 조동사라고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어떤 책이나 어떤 선생님들은 서자 빼고 법조동사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둘 다 뭐 좋아요. 이게 이 서법이 뭐냐는 게 이 보조적 의미예요. 그러면 이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해를 해요. 다. 이 9개의 마들이 법조동사라고 하는 이 보조적 의미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의무를 나타낸다. 많이 있죠. 뭐 should, must 뭐 이런 것들. 또 추측을 나타낸다 해가지고 can, 뭐 may, might 뭐 해서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거. 그런 게 보조적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냐 하면은 선생님하고 이걸 했어요. 자립불가어라는 걸 했죠? 기억나요? 자립불가어. 자립불가어로 지난 시간에 한 게 뭐냐면 전치사하고 접속사 했어요. 전치사하고 접속사. 전치사가 뜻은 있으나 혼자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붙여가지고 뜻을 완성시켜. 결국에는 뭘 완성시켜? 부사적 의미, 부가어로 쓰도록 의미를 완성시켜. 그래서 부사다 의미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접속사는 뒤에 접속 단위를 연결시켜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부사절에서는 결국에 부사의 의미로 접속이 된다. 부사가 지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들도 자립불가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못 쓰고 뭐에다가 이 조동사 뭔지 몰라도 can, could, may, might, must 해서 쭉 이런 것들이 자기는 뜻이 있어. 자기 뜻이 있는데
뒤에 본동사의 의미가 합쳐지지 않으면 안 돼. 자,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 예를 들어봐요. 뭐일지도 뭐 이런 말을 혼자서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미가 안 통해. 그러니까 뒤에 본동사를 만나야 돼. 먹다 그랬으면은 그래서 먹을지도 모른다.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 거거든. 의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바램을 나타내거나 이유를 나타내거나 미래를 나타내거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will, shall, can, may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전부 뭐다? 보조적 의미. 지금 선생님이 용어를 쓴 뭐 추측이니 의문이 능력이니 가능이니 이런 것들이 다 보조적 의미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의미를 따지고 보면 또 부사적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보조적 의미를 지가 가지고 있는 보조적 의미를 본동사에 더해서 동사의 의미를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핵심은 뭐야? 자,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이 보조적 의미가, 다시 말하면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서법이 보조적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나를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대부분 정리하다가 말없다고. 실상은 이번 시간에 이 모든 뜻을, 가능한 뜻을 저기다 한번 살짝 적어볼 거예요. 적어보고 이러한 뜻이 있구나. 그러면 선생님의 조동사 정리라고 하는 어떤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돼요. 양이 조금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걸 축약하면 26가지의 서법으로 보조적 의미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다가 26가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미, 경, 수, 요, 법, 감, 동, 가, 능, 명, 필, 강, 습, 중, 고, 제, 의, 허, 기, 우, 아, 호, 당, 이, 부, 지금 앞글자만 따서 적었는데 미경추요법 감동가능 명필강수 충고제의 허기유바 허당이고가 26가지의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마들 서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적어서 완성해보면 미래, 경향, 추측, 요구, 법률. 이게 법률이라고 하는 게 법, 우리가 어떤 계약이나 법에서 정의할 때 쓰는 그 서법이다 하는 거죠. 뭐 해야 한다라든가, 이때는 뭐 물론 의무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계약에 따른 헌법이나 법률이나에 따른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법률을 하는 게. 감사, 동의, 가능, 능력, 명령, 필연, 강조, 습관 이렇게 되죠. 충고, 고지, 제안, 의무, 허가, 기원, 유감, 바램, 호의, 타면, 이유, 부사절에서, 가정에서, 가정법에서 이렇게. 자, 선생님이 시간이 걸려도 일부러 이렇게 적어본 건 정리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요, 뭐가?
이게요. 우리가 서법조동사를 정리해 보면은 can, could, may, might, must, shall, should, will, would라는 게 있어요. 그러고 조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쓴다고 쓸 때 참고로 이때 이런 could는 또 may의 might는 이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과거형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형태는 과거형이 맞아요. 그런데 서법으로 쓸 때에는 이런 형태와 관계없이 다 이걸 시제로는 뭐냐 하게 되면 전부 현재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an are의 과거형이 따져보면 could are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각각의 조동사가 갖는 전부 개별적 조동사인데 각각의 조동사가 갖는 부수적 의미, 서법, 보조적 의미가 이런 의미로 나타난다. 결국에는 이런 의미들도 부사다 이겁니다. 다만 자리 불가어로서 동사에 붙여서 쓰기 때문에 품사를 동사로 분류했어요. 품사를. 동사와 연결이 되는 말들이라서. 그래서 이런 26가지의 중에 무언가 해석 방법 하나로 이 형태가 해석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러한 구조를 가진 조동사가 미래로 해석된 건지 법률로 된 건지 동의를 표하는 건지 하는 것들은 정리되어 있죠.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2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조동사를 알고 우리 뭐 허가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뭐 가능이라든가 의무라든가 또 미래 뭐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빼놓은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정리하다 말았어.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자 어떤 문장에서 내가 조동사를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뭔가 찝찝해서 해석이 미흡하게 되고 마음이 찝찝한 경우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보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보고 하게 되면 정리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하려고 이러한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서법이 자 다시 보조적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본동사에 합쳐져서 추가되더라. 그 서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정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선생님이 같이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이 미래 연음을 같이 한번 하고 싶어서 이 미래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분류를 하게 되면 미래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의지미래다, 단순미래다. 지금 그걸 분류하려고 그러는데 단순 미래가 있고요. 의지미래라는 게 있어요. 단순 미래라는 게 있고 의지미래라는 게 있다. 이것을 분류해보면 인칭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뭐. 인칭이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1인칭, 2인칭, 3인칭 나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칭, 2인칭, 3인칭 나가고 2인칭별로 또 하나 더 분류를 하면 평서문이냐 의무문이냐 평서문이냐 의무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shall이라든가 will이라든가가 있단 말이죠. shall이라든가 이거 사용하는 게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자, shall, will, shall, will, shall. 뭐라고요? shall, will, shall, will, shall. shall, will, shall, will, shall, will, shall. 요 방식으로 인칭에 맞춰서 평서문과 의문문을 사용해야 된다. 단순 미래는. 그러면 단순 미래가 이번엔 뭐야? 단순 미래가. 이게 시간상 미래를 얘기해요. 시간상의 미래. 앞으로의 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미래는 뭐냐? 시간상 미래 당연하고 여기에는 의지 미래니까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평서문은 말하는 사람, 즉 화자라고 얘기하면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대표적으로 2인칭에서 평서문 shall을 쓴다고 했으니까 you shall die 하게 되면 너 앞으로 나이 먹어 죽을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You shall die라고 말하는 이 화자가 you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의지가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시간상의 미래가 아니고 그러한 미래를 의지가 담겨있다 그래가지고 의지미래라고 그러고 의문문에서는 의문문이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묻겠죠. 그래서 청자의 의지를 물어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라. 청자의 의지를 묻는다. 이것도 정리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단순 미래는 이 미래 will, shall의 용법에서 우리가 말하는 auxiliary예요. 문법적 기능을 한다고. 왜? 시제, 지금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는 will, shall이 auxiliary고 이렇게 의지가 담겨있는 미래가 되면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이 들어가서 이때는 model이라고 모달이란 말이에요. 의지, 서법. 그래서 이렇게 will, shall은 문법적 기능을 하는 수도 있고 서법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면 단순 미래는 전부 will로 사용해요. 미국에서 그래요. 영국에서는 분리하고 자 그러면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전부 will인데요. 뭐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뭐 그러면 좋죠.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써진 문장이 나타나면 그것을 혹시 판단해야 될 일이 있는 경우에 어떡할 거예요? 이걸 정리 안 하면. 그래서 이것을 will, shall의 용법이라고 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will, shall의 용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순위의 세신을 우산서 사왔어. 순위의 세신을 일산서 사왔어. 쉐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요렇게까지 정리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하면 요게 지금 말한 9개 정식 모델, 정식 서법 조동사 9개에 대한 이건데 비정식 서법 조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들어본 거 있어요. 그걸 세미 마들이라고 그러고 세미 어그질리얼이라고 그러고 준 조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정리는 돼 있는 거니까 need 되어가 의문문 부정문에서
지가 마치 조동사였냐, 문두로 튀어나가거나 지가 부정어를 뭐 받아. 그런 거. 또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어동사를 형성하는데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 서법으로서 조동사하는 거. 우리가 뭐 can을 대용해서 be able to로 쓴다 할 때 그런 동사들, be able to나 have to나 우리 그 be to 용법에서의 be to나 뭐 had better나 would rather나, 그래서 그거 14개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자, 조동사를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하면은 지금 얘기를 한 auxiliary라는 이렇게 그 문법적 기능을 더해주는 조동사 5개. shall, will, have, be, do. 다음에 서법 조동사 9개. 우리가 9개 알고 있는 거죠. can, could, may, might, must, shall, should, will, would 하는 9개. 그 다음에 준조동사 역할을 하는 need, 돼요. 그 다음에 구로서 또 준조동사를 구로 이루어진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 14개 정리되어 있죠. 그게 조동사의 다다. 일단은 분류나 숫자로는 그런다. 중요한 건 뭐다? 이 서법 조동사의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을 좀 정리하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조동사가 써졌을 때 맥히는 문장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 선생님이 조동사 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예요. 따지고 보면 이건 전부 부사적인 의미입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